이번 시간에는 누설전류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설전류 측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류에 의해서 이 코어 주변에, 자, 코어라는 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원형 철심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에 의해서 이 코어에 자속이 검출되게 되면 이 자속에 의해 이 코일 부분에서는 유도기 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도기 전력을 역산시켜 인디게이터의 전류의 크기를 나타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닥, 이렇게 한 가닥만 집어넣게 되면 이 전류에 따른 자속 파이가 검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로드 커렌트, 부하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것처럼 부하선과 그러니까 전원선과 기로선, 다시 말해 상선과 중성선을 모두 동시에 걸어주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가닥을 걸어주게 되면 누설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설 전류를 측정하는 우리가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3단계 방식으로 좀 구분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삼상 평형 부하일 때다 이런 얘기예요. 삼상 평형 부하는 뭡니까? 자, 물론 이 부하가요 RLC로 조성이 돼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 L과 C가 들어가게 되면 전류에 대한 위상이 틀어지겠죠? 그럼 저희가 계산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워집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R만의 부하를 집어넣던 RLC 부하를 집어넣던 어차피 해석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R만의 부하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R만의 부하라는 얘기 뭡니까?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동이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삼상 벡터 A, B, C 삼상 벡터는요 크기는 같고 위상이 120도만큼 차이가 나야 돼요. 자, 220V, 220V, 220V로 모두 상전압이 220으로 같고 각 상간끼리는 우리가 120도만큼의 위상차를 보이는 게 바로 전원에 대한 우리가 전압 벡터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R만의 부하였다는 얘기 뭐예요? 이 부하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또한 역시 전압과 동이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 전류의 크기가 같고 위상이 정확하게 120도만큼 틀어지게 되면 우리는 평형 삼상부하다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지금과 같이 평형 삼상일 때를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불평형일 때. 실제 우리 현장에 가시게 되면 A, B, C에 접속된 부하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전기를 사용하는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소형과는 낮에 전기를 많이 쓰고 어떤 소형과는 밤에 전기를 몰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주중과 주말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 소비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이때 전기에 대한 위상, RLC 값도 달라질 것이고 전류의 크기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A, B, C에 대한 전류가 모두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불평형이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불평형. 세 번째 단계는 불평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 부하의 누전을 발생시킬게요. 그래서 누전이 포함됐을 때까지는 해석을 3단계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 단계에서는 원래는 4단계 고조파, 5단계의 노이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두 포함해서 현장 계통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입문을 처음 하시는 아니면 기사급에 대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요 고조파에 대한 부분을 빼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3단계까지만 해석해도 충분히 시험을 응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단계 해석까지만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A상, B상, C상에 같은 전류에 대한 전류가 흐른다는 건 뭐냐? 삼상부하라는 뜻이에요. 삼상 전동기.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평형 삼상부하 전류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상 전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수단화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와서 중성선을 통해 전원으로 기로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부하를 통과해 어디로요? 중성선을 통해 똑같이 기로합니다. 이렇게요. C도 마찬가지예요. C도 이렇게 와가지고요. 부하를 통과해
중성선을 통해 가지고 전원으로 기울어지게 된 형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성선에는요, 이 A, B, C 모든 전류가 이쪽으로 모여져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삼상 벡터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R만의 부하를 가지고 해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압과 동의상으로 A, B, C 전류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전류계를 가지고 이렇게 전류를 몇 암페어가 나와요? 클램프를 이렇게 걸어주면은 10암페어가 나와요. 이렇게 걸어도 10암페어, 이렇게 걸어도 10암페어가 나오겠죠. 물론 전류가 10암페어니까요. 그렇다면 BC를 동시에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BC에 동시에 걸어주게 되면 자, 이 두 전류에 대한 자속이 더해지게 됩니다. 자, 클램프를 보시게 되면 A선과 B선을 동시에 넣게 되면 A선에 의한 자속과 B선에 대한 자속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자, 이렇게요. A선 B였죠. B하고 C였죠. B에 대한 전류와 C에 대한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하면 두 개에 대한 자속 파이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럼 두 자속이 더해져 나온다는 얘기는 더해져 나온다는 얘기는 이 전류계상에서는 이 두 전류의 합에 대한 크기가 표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B와 C를 동시에 걸어주게 되면은요, 이 B전류와 C전류의 벡터 합이 만들어져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은 두 벡터는 120도만큼 차이를 가지고 있고 두 전류에 대한 크기가 같으니까 정확히 가운데 쪽으로 새로운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되겠어요? 60도에 대한 각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자, 여기가 60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벡터의 크기는 얼마냐? 자, 여기서 수직발을 내려볼게요. 이렇게 수직발을. 그럼 이거 직각삼각형 만들어지죠?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요. 밑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얘기했어요. 해서 빗변은 10암페어 곱하기 코사인 60도를 구한 것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코사인 60도는 얼마가 돼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값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10 곱하기 코사인 60도를 2를 곱해줘야지만 이 벡터에 대한 크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다가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서로 지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B전류와 C전류를 더하게 되면 BC전류와 똑같은 10암페어가 만들어져요. 자, 대충 그림만 보시더라도 B전류와 C전류와 IB 더하기 IC전류가 전부 다 길이가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벡터 합성에 의해 가지고요. 이렇게 두 가닥을 걸어도 역시 이쪽 방향에 10암페어가 검출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볼게요. 자,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A상에 걸어주면 10암페어가 나와요. 물론 BC를 따로따로 걸어도 10암페어가 되겠죠. 근데 지금과 같이 BC를 동시에 걸어주면 얼마 나온다고요? 이 또한 역시 10암페어가 나옵니다. 자, 이때 인디게이터에 주황 색깔로 표기하게 되면 전원에서 부하로 들어가는 부하 전류를 말하게 되는 거고, 파랑 색깔로 표현하게 되면요. 파랑 색깔로 표현하게 되면 부하에서 전원으로 돌아가는 귀로 전류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 색깔은 고장 전류로서 제가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성선을 걸어줬다. 자, 이 선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중성선에다가 이 전류계를 걸어주게 되면 어떤 전류가 나오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A 전류가, 자, 앞에 그림으로 갈까요? A상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고 B상 전류도 이렇게 들어오고 C상 전류도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세 전류의 합이죠. 세 전류의 합입니다. 그럼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B전류와 C전류를 더하게 되면 자, 이쪽 방향의 10암페어가 돼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A전류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180도만큼 대칭된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벡터를 더해 만들어진 새로운 벡터와 기존의 벡터가 이런 대칭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평형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상평형이다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IA 전류와 BC 전류를 보시게 되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말 계속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세 개를 다 더한 게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인데 이 전류 크기는 얼마가 된다고요? 0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성선에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0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뿐만 아니라 A, B, C 세 개의 코일을 동시에 걸어도 역시 얼마가 나와요? 0A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요. 0A가 나올 겁니다. 고장 전류 또한 역시 없으니까 보호도체도 역시 0A가 되겠죠. 자, 이게 1단계 해석입니다. 자, 이제 불평형 상태를 조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계산하기 쉽게 BC의 조건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A상만 15A로 조금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R만의 부하였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이와 같은 벡터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B와 C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BC를 더한 전류 또한 역시 10A가 됩니다. 자, 근데 현재 A상에만 15A를 흘려주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A상 전류와 BC를 더한 IB 전류와 IC를 더한 새로운 벡터는 서로 불평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상불평형이다 라는 말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를 더해 만들어진 벡터와 나머지 한 벡터가 대칭 관계면 평형이다, 대칭이다라는 말을 쓰게 되고 지금처럼 크기가 대칭이 아니면 불평형이다 라는 말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계를 이용해 이렇게 측정하면 얼마요? 15A. 이렇게 측정하면 10A. 이렇게 측정하면 10A. 전류계를 IB와 IC를 동시에 걸어주게 되면 이 또한 역시 이쪽 방향에 10A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 개, IA, IB, IC 세 개를 동시에 걸어주게 되면 이렇게요. 세 개를 동시에 걸어주게 되면 전류가 얼마가 나올까요? 자, 이 경우에는 15A와 10A를 빼줘야 되겠죠?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IA 더하기 IB 더하기 IC로서 요 세 개를 동시에 측정한 것과 똑같은 값이에요. 그럼 역시 얼마가 나온다? 5A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벡터 연산에 의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5A는 그대로 중성선을 통해 기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이번엔 전류 방향이 이쪽으로, 자, 이 세 개와 측정된 전류가 방향이 서로 반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주면 5A가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네 개를 다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개를 다 걸어주게 되면 A, B, C에 대한 전류 방향과 중성선에 대한 전류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자, 이렇게도 5A, 이렇게도 5A. 그러니까 네 개를 다 걸어주면 얼마가 돼요? 0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중성선에 흐르는 이 5A를 우린 뭐라고 하냐? 불평형이 발생한 그 전류에 대한 크기니까요. 우리는 불평형 전류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가 뭐냐? 그럼 불평형 전류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A상 걸어주게 되면 15A, BC를 걸어주게 되면 10A. 중성선을 요 선도 아니죠. 뭐 중성선을 걸어주면은 불평형 전류 5A가 나오고요. 고장 전류는 없으니까 역시 0A가 됩니다. 자, 해서 ABC를 다 걸어주게 되면 5A. 자, 주황 색깔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부하로 향하는 전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중성선을 측정하게 되면 파랑 색깔 전류 전원축으로 귀로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 네 가닥을 모두 걸어주게 되면은 네 가닥을 걸어주면 0A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단상 2선식에서도요. 단상 2선식에서도 우리가 A상 전류가 15A였다. 그럼 15A가 들어갔다가 15A가 나가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은
두 전류 같잖아요. 그러니까 차전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만큼 0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불평형과 누설전류를 동시에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누설전류다라고 하게 되면 미리암페어 단위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 5mA, 3mA 이렇게 낮은 영역으로 말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자니 뭐 15A 너무 편차가 너무 많아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누설전류라고 말하긴 했지만은 아주 경미한 지락전류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고장전류, 그냥 지락전류도 뭐 모두 포함시켜서 우리가 조금 더 큰 의미로 고장전류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전류를 3A라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부하전류는 이렇게 15A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형태로 돌아가고요. 부하전류 이런 형태로 돌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고장전류는요, 이렇게 와가지고 고장점을 통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전원측에는 부하전류와 고장전류가 포함돼서 흐르고요. 자, 이 고장점에서 고장전류는 보호도체로, 자, 보호도체로 돌아가겠고요. 그 다음에 부하전류에 해당하는 15A는 중성선을 통해 기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선에는 우리가 전원에 대한 전류만 흘러가지고 보호도체는 고장전류, 누설전류라든가 지락전류만 흘러가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잘 나와 있죠? 부하전류와 고장전류. 자, 여기 15, 10, 10의 조건은요, 앞에 전 단계 불평형 3상에 대한 조건이에요. 15, 10, 10. 변화가 된 건 없어요. 여기서 뭐가 됐다? 고장점만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전류의 합이 얼마? 15A가 들어가서 고장점에서 3 빠지고 15가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성선은요, 똑같이 우리가 앞에 불평형을 해석했던 것처럼 15A가 가고 15A가 가고 10A가 가고 10A가 돌아가가지고 여기서는 그대로 앞에서 해석했던 것과 같이 불평형 전류만 흘러가십니다. 자, 근데 이 위의 단계에 대한 모양이 바뀌어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측정하면 몇 암페어 나옵니까? 18암페어 나와요. 이렇게 측정하면 10A. 이렇게 측정하면 10A. 자, 근데 두 개를 측정하게 되면 10A가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개를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하나 측정하면 몇 암페어 나온다고요? 18A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측정하게 되면 이렇게 부하전류와 고장전류가 포함된 18A가 흘러가요. BC를 같이 측정하면 10A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닥을 걸어주게 되면은요, 18에서 10을 빼니까 몇 암페어가 만들어져요? 8암페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8암페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세 개를 다 걸어주게 되면은 8A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때 8A라는 거는 5A에다가 3A를 더한 건데 이때 5A라는 거는 불평형 전류에 해당하는 거고 3A는 고장 전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세 개를 걸어주게 되면 불평형 전류와 고장 전류가 모두 측정된다. 자, 하지만 중성선을 측정하게 되면요, 중성선은 고장 전류가 빠진 부하 전류 성분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배웠던 벡터 A는 15A, BC를 더한 게 10A,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불평형 전류 5A만이 중성선에 돌아가는 거예요. 요렇게요. 요렇게 5A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4개를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4개를 걸어주게 되면 8A에다가 5A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암페어? 3A라는 고장 전류 값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물론 단상 이선식 부하에서 두 가닥을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가닥을 걸어주게 되면 18에서 15를 빼는 거니까 이 경우에도
3A라는 차전류가 만들어지죠. 물론 이런 3A는 보호도체를 측정해도 측정할 수가 있고 변압기 중성선 접지를 측정해도요. 여기를 측정하더라도 이 3A가 이렇게 돌아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해서 자, 이렇게 A상을 재면 18A, B3를 같이 재면 10A. 근데 이거 두 개의 전류가 벡터가 반대 방향이니까 세 개를 동시에 걸면 8A가 나옵니다. 자, 물론 중성선은 불평형 전류 3A가, 보호도체는 고장 전류 3A가 흘러가요. 자, 그래서 4개를 다 걸어주면 8에서 5를 빼야 되죠. 4개를 걸어주면 3A. 단상 2선식에 2개를 걸어도 3A. 보호도체를 걸어도 3A. 변압기 중성선 접지를 재도 3A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전류에 대한 흐름도를 가지고 단상 2선식은 2개를 동시에 걸어야 누설 전류가 나오고 3상 4선식의 경우에는 4가닥을 걸어줘야 되고 3상 3선식에서는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3상 3선식에는 3가닥을 걸어야 누설 전류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변압기로부터 수전용 변압기, 이거 전기실에 있는 변압기예요. 수전용 변압기로부터 설비에 공급되고 있는데 이때 설비에서 발생되는 모든 누설전류는 고장전류 다 어디로 모여요? 변압기 중성선 접지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보시게 되면은 이 변압기 중성선 접지 측의 전류를 측정해서 변압기가 보낼 수 있는 풀 로드 커렌트 전부하 전류의 20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개통에 허용할 수 있는 누설 전류를 초과했다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설비를 관리할 때는 이 누설 전류가 변압기가 낼 수 있는 전류 2000분의 1 이하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들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2000분의 1이라는 거는 우리가 차단기 동작 특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체가 생리학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 전류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하는 기준에 대한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이런 수치가 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장에 가시게 되면 법규적으로는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현장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누설 전류계, 자, 이 제품만 구매하시게 되면 현장에서 우리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누전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 정도 기술만으로 우리가 모든 누전을 찾게 되면은 전기에 의한 화재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통계청에 가셔가지고 이런 전기에 의한 화재 데이터를 분석하시다 보면 생각했던 데이터보다 상당히 많아요. 한 10,000건 정도? 1년에 10,000건 정도가 전기에 의한 화재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이 정도에 대한 관리도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자, 이 누설 전류에 대한 데이터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참고용 데이터입니다. 자, 다시 말해 여기에 전류가 제가 이렇게 측정을 해서 나온 전류값이 100% 누설 전류다 또는 고장 전류다 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누설 전류 안에는 또다시 5개에 대한 성분으로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성분 중에 실제 누전은 한 가지 요인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5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장비가요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됐어요. 물론 단상 2선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상 2선식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단상 2선식 누설 전류계 장비가 그러니까 정확히 누전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한 28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리자분들께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설 전류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 바로 절연저항 측정이에요. 다시 말해 절연저항 측정하는 장비를 우리가 매거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매거를 이용해 측정해줘야지만 정확한 누전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뭐냐? 단점은 이 매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차단기를 내려줘야 돼요. 다시 말해 정전 작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전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전기 사용자가 정전시키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전을 시키기 위한 실측 데이터로 우리가 누설 전류계를
참고용 데이터로만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제가 뭐 간단하게 개요 정도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이 누설 전류계가 왜 깡통 데이터인지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